안녕하세요. 무성구리시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신가요? 오늘 토요일인데 날씨도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오후에 조깅을 좀 해야겠어요. 주로 밤에 하는데 밤에는 약간 이제 추워져서 낮에 이렇게 조깅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제 나스닥이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네요. 지금 요 박스권 안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한 번 도전하고 두 번 도전했는데 뚫지는 못했어요. 보통 뭐 한 세네 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모습 같아요. 지금 뭐 이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S&P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죠? 둘 다 박스권에 갇혀 있고, 일본 지수가 좋네요. 니케이 지수는 신고점을 찍고 가고 있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신고점을 찍고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대만도 여기서 유안에서 박스권에 있었죠. 두 개가 유안에서 박스권이 있었는데 여기를 고점으로 친다고 하면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만에 뚫고 올라갔네요. 그러면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증가하죠. 거래 원래 뚫는 순간에도 증가하기도 하는데 그 전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규모 어떤 매수 자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자금은 그냥 단 며칠 만에 매수하고 끝나지 않는 자금이에요. 좀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기 때문에 니케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조금 뭐 다른 모습이지만 이렇게 뚫을 때 거래량이 터지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S&P나 뭐 나스닥은 아직 그러한 모습은 없죠. 거래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 박스권 안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독일도 뭐 마찬가지고 상해 뭐 다 똑같습니다. 박스권 안에 있죠.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안에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돌파됐죠. 돌파되면서 거래량 증가 나왔고 그래서 중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뭐 몇 개월 내지는 뭐 1년 이러한 기간 동안 추세 상승을 그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또 모니터링 하는 섹터가 건기식이에요. 건기식 섹터인데 그동안 급등이 나온 다음에 지금 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차트가 거의 똑같죠. 뉴트리는 좀 조정폭이 깊고 저는 이거를 그냥 손절 처리했습니다. 다른 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손절 처리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되는데 일단은 그냥 손절 처리했고 HL 사이언스는 좀 그렇습니다. 얘는 힘이 없어요. 지금 이전에 급등한 뒤로 이 매물대가 많아서 그런 건지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은 좋고 지금 뭐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종근당 홀딩스도 뭐 마찬가지로 상승한 다음에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급등이 나왔죠. 상한가 바이오하고 이거는 코로나 뭐 물질을 이슈 타갖고 다시 상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거 아니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성도 마찬가지죠. 콜마비 NH를 보면 2014년도에 몇 년, 2014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해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썬바이오텍이라는 사업부를 설립을 했는데 이게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어떤 추출 기술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모임이라는 이제 제품을 만든 거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주로 그 우리나라 건기식 업체들은 판매를 홈쇼핑에서 판매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개하기가 쉬워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인터넷 판매보다는 홈쇼핑을 이용하면은 알기 쉽게 그 설명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판매 채널을 알아보던 중 애텀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 판매 업체인데 우리가 한번 팔아보겠다 했는데 여기가 상당히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업부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콜마 B&H에서 직접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예, OEM, ODM 판매를 제조를 하고 판매 채널을 이 애터미하고 협력해서 그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한 번도 그 본 적이 없는데 상품이 올라온 게 없죠. 예, 직접 판매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렇게 애터미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모임으로 대박을 치고 화장품도 만듭니다. 얘네들이 이제 원료를 만들어서 그 한국 콜마에서 그 화장품을 생산을 한 다음에 애터미에 그 납품을 하는 거죠. 애터미가 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쇼핑몰 가면 이 해모임 이걸로 대박을 낸 거죠.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하나를 먹어봤어요. 아는 사람이 먹길래 홍삼하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요거를 그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이쪽 그 화장품 쪽 이게 거진다 아마 그 저기일 거예요. 그 콜마 B&H에서 만든 화장품일 겁니다. 아마 제가 요즘은 여기 홈페이지에 와보질 않아서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이거는 아니구나. 여기 보면 막 이런 거 세트 이렇게 한국 콜마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료를 콜마 B&H에서 만들고 한국 콜마에서 OEM, ODM으로 제조해서 애터미에 납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성장을 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약 1조 5천억 정도 되고 올해 영업이익이 최소 뭐 1,000억은 넘겠죠. 그러니까 POR로 15배 정도 되니까 성장성을 감안하면 뭐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싼 가격도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하기에 이렇게 좀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도 연평균 20% 성장을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평균 영업이익률이 가정으로 했을 때 이익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올해 뭐 한 1,000억 정도 찍을 1,000억 이상은 최소한 찍겠죠. 그러면은 이익 라인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물론 이제 단순히 재무적인 수치로만 하면은 내년에 이렇게 그려지지만 어떤 건기식 섹터의 성장성 그리고 그 애터미의 어떤 활발한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실적이 뒤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 라인으로 그려지는데 만약에 이제 대박을 치면 뭐 영업이익 한 2천억 정도 나올 수 있고 근시일 내에 그렇게 해도 안전마진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할인율을 여기 보시면 이제 10%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영업이익의 10배 정도를 적정 가치로 매긴다는 뜻입니다. 할인율을. 그래서 만약에 고속 성장을 할 때는 보통 할인율 빼기 성장률을 해서 그걸로
할인율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할인율이 만약에 10% 정도 된다. 근데 여기서 예상되는 성장률이 20%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할인율이 돼서 이제 의미가 없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할 때 성장률을 그러니까 이제 장기 성장률을 1%, 2%, 3% 정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3% 정도로 장기 성장을 한다 그러면 할인율이 7%로 낮아지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찍으면 안전마진이 약 23% 정도가 생기는 겁니다. 요거를 이게 좀 내용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익 모델, 그러니까 영업현금 흐름 할인법 이런 거 하면은,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순이익을, 적정 할인율로 나누면, 적정 할인율로 이렇게 나눠지면은 적정 가치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할인율을 결정을 할 때, 영업현금 흐름할인법에서 뭐냐면, 여기에 빼기 성장률을 감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할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전체적으로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할인율을 약 7%로, 성장률을 3% 감안해서 이제 7%로 낮아지면 이렇게 안전마진이 확보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냥 할인율을 10%로 그냥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렸다 매수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할인율이 10%일 때 이렇게 영업이익이 거의 3천억 가까이 갔을 때 시가총액이 1조 5,800억 정도 되니까 그때 가야 이제 안전마진이 한 20, 30% 이상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PBR도 거의 5배 수준이라 좀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하이 레벨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5배면은 요 사이인데 좀 높은 부분에 있죠. 그리고 2, 3배 사이가 좀 낮은 겁니다. 그죠? 2배 이하는 거의 아주 저렴한 가격이 되는 거고, 3배 이하 정도만 돼도 괜찮은 가격인데 3배만 되더라도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되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큰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3배 이하로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여기서도 이제 최저 할인율로 하면 되는데 1% 이런 걸로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지금 3분기 누적으로도 20%를 찍은 상태인데 1%로 할 수는 없고, 보수적으로 이렇게 한 21% 정도, 21% 정도로 해도 순이익이 너무 낮죠. 그쵸? 순이익이 600억 대니까 지금 3분기 누적이 643억인데, 그러니까 한 여기 수준이 됩니다. 여기 수준이 될 겁니다.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 라인이. 그래도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적어도 이제 1,500억 정도는 벌어줘야 1조 5천억이니까 이때 가야 이제 안전마진이 좀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을 보고 들어갈 거면 지금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면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어떤 투자자본 수익률 보면 어마어마하죠. 지금 최근에 중국에 법인 세우고 국내 법인 증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투하자본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하자본 수익률이 거의 40% 중반대다. 후반대다. 이건 3분기 누적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EV는 18배라서 10배 이하에서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소한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게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주 저렴한 가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지금은 좀 비싸다. 예, 조금 비싸다. 예, 그래서 뭐 퍼 한 10배 수준이나, 그쵸? 예, 아니면 EV EBITDA 한 10배 수준까지는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사는 전법.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장기로 보는 거죠. 예, 중장기로. 콜마 B&H가 OEM, ODM 업체입니다. 그래서 건기식 섹터가 성장함으로써 성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씩 주가가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전략. 그래서 추후 뭐 3년, 5년 정도 이렇게 투자를 바라보고 모아가는 전략으로는 나쁘지 않다. 현재 상태도.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제 트레이딩으로 가는 거죠. 예. 트레이딩. 이제 성장하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트레이딩으로 이제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그 기업이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조금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콜마 B&H가 2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보여줍니다. 예, 매출액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지만 보기 좋게 3분기에 이제 슬로우 다운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주가도 치고 나가고 있지 못하는데, 2분기에는 뭐 코로나 영향하고 애터미가 중국 온라인몰 오픈하고 그러면서 조금 성장을 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건기식이 55%가 증가했었고 화장품도 거의 40%가 이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기식은 해모임이 주이기 때문에 해모임이 거의 68%나 증가했고, 비타민이라든가 유산균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뭐 애터미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애터미가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인 것 같아요. 예, 아메이를 시간이 지나면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판매 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보통 네트워크 판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데 쓸데없는 전기장판 이런 거 팔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진짜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합니다. 예, 이제 대량 매수하니까 싸게 공급을 해서 회원들도 같이 뭐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회원도 거의 뭐 350만 명이 된다는데, 네트워크로 돈 벌려고 하는 회원보다는 그냥 물건이 좋아서 상품이 좋아서 살려는 회원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 네트워크 판매 허가가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여기 리포트에 보면 나오나? 아까 살짝 본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보시면 중국의 직소허가가 이제 네트워크 판매 허가인데 16년, 15년까지는 많이 줬습니다. 근데 확 준 게 보이죠. 왜냐면 이제 이렇게 많이 또 하면은 여기에 개나 소나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처럼 질 좋은 상품만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쓰레기 같은 걸로 돈 벌고 치고 빠지는 그러한 업자들도 들어와서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허가가. 그래서 허가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도 허가를 못 받고 있어서 온라인몰로 해서 경소상을 통한 판매로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도도 진출했다는데 100만 명, 바로 100만 명 모집을 했고, 대만도 진출해서 지금 현재 70만 명 정도, 2분기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이제 슬로우 다운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YOY로는 성장인데, 조금 안타까운 게, 매출액 증가율하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조금 좋지는 않은데, 이 기업의 어떤 그, 성격별 원가를 보면, 또 뭐,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영업을 레버리지. 그러니까 매출액이 3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100%씩 증가하는 거는 고정비 효과라 그래서 그 원가에서 고정비 비율이 좀 높아야 됩니다. 예, 고정비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건기식하고 화장품하고 그 OEM, ODM 하는 기업이 그런 비즈니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그 고정비가 요 두 가지입니다. 예, 이 감가상각비하고 종업원의 급여입니다. 근데 3분기 누적으로 그 총 그 원가가 3,671억인데 이게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10% 정도밖에 되질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외주 가공비라든가 재고자산의 매입액, 이게 이제 원재료 매입액일 텐데, 이게 대부분인 거죠. 변동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잘 현재 나오고 있지 않는 구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증권 리포트를 참고해 보니까, 그, 애터미의 재고 조정도 있고, 재고 조정도 있었고, 3분기가 뭐, 계절적 비수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건기식 매출액도 QOQ로 줄었고 화장품도 QOQ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부진, 그러니까 수익성이 하락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건기식 매출이 줄면서 수익성을 좀 갉아먹었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OEM, ODM 증설에 맞추려고 음성 상공장을 증설했는데 여기 이제 인건비도 고정비 등의 그 상승을 했고. 자회사 H&G 매출 축소에 따른 어떤 그 연결 영업이익의 부진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됐다. 그리고 뭐 애터미도 네트워크 판매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셧다운 이런 게 자주 되다 보니까 좀 애터미의 영업도 넉넉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대신증권에서는 내년에 어마어마한 또 성장을 이렇게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로는 애터미가 이제 공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 그리고 뭐 해외, 뭐 인도라든지 이런데, 대만, 그런데 이제 그 공격적으로 진출해서 이제 매출액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콜마비에너지가 두 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OEM 중국 그 로컬 업체에 OEM, ODM 하려는 강소콜마 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터미하고 합작해서 연태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직 놀고 있어요. 예. 놀고 있는데 그 강소콜마는 이제 4분기부터 가동 시작된다니까. 예. 뭐 이제 개별 인증형도 많이 갖고 있고 화장품도 잘하고 있으니까. 중국 로컬 업체들이 이렇게 잘 좀 맡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막 얘기를 뭐 중요한 게 또 뭐 개별 인정형 계속 이제 개발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론칭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예전에는 주가가 오르지 않을 때 뭐라 그랬냐면 리스크가 애터미의 매출이 편중되어 있다. 그런 게 이제 리스크였는데 애터미가 잘하다 보니까 주가가 슈팅이 나왔죠. 그렇지만 이제 비애터미 채널, 그러니까 OEM, ODM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뭐 나머지는 뭐 한번 그 사업 보고서랑 뭐 리포트랑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뭐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뭐 현재 그 싸지 않다. 예,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잖아요. 20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200% 정도 상승을 하면 적어도 거의 300% 상승을 한 거네요. 예, 30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면 거의 50%, 40%에서 50% 정도 가격 조정을 합니다. 예,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하면은 33% 조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 조정폭이 물론 4, 50%는 제 경험상 하는 거고요. 30%대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40% 정도까지는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40% 정도까지면 한 여기까지 그죠? 한 43,000원대까지 더 그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 21선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죠. 이거를 21선을 이렇게 그 상승을 하려면 이렇게 되돌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거를 그렇게 되돌리려 그러면 그런 되돌림의 거래량, 이러한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이 거래량은 아마 그 블록딜 때문에 나온 거래량일 거고 이러한 정도의 그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쉽게 21선은 되돌리기는 어렵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굳이 지금 뭐 매수를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어제 건기식 섹터도 이렇게 다 상승이 나왔어요. 대부분. 대부분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상승이 그리고 이 거래량이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그 빠져서 그 40%를 맞출 수가 있고 진짜 이게 강한 종목이라 그러면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 바닥을 몇 개 만들겠죠. 예, 몇 개 만들고 이 고점을 이 단기 박스권을 만들 텐데 단기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면 상승 추세로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뭐 매수를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매수를 할 필요는 없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21선을 옆으로 눕히고 61선마저 눕히고 121선도 눕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봐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 세계선을 눕히려 그러면 적어도 2, 3개월, 3, 4개월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바닥이 이제 뭐 코로나 때가 이제 최하 바닥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5개월 동안 상승하고 지금 뭐 거의 이제 3개월 차잖아요. 예. 조정 기간은 뭐 채우긴 했는데 가격 조정은 좀 덜 채운 것 같고 이제 바닥을 만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더 좀 단기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다가 이 저점을 깰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저점을 깨면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여기서는 한 번씩 뭐 분할 매수를 이렇게 따라 들어가 볼 수는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콜마 B&H에서 B&H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말씀을 드린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현재 뭐 가치 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싼 가격대는 아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건기식 섹터가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네트워크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판매 채널이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건기식 섹터 자체가 시총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콜마 B&H만 이제 좀 큰 편에 속하고 나머지는 다 중소형주다 보니까 큰 기관 자금이 이렇게 막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된다. 예, 기다려야 된다. 최근에 뭐 기관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보기엔 어렵죠. 예, 누적으로도 그냥 매도한 상태고 어제는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네요. 자, 오늘은 콜마 B&H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 이 정도로 그 판단이 됩니다. 자,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